안녕하세요. 신뢰목입니다. 코인테크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년간 16배 상승할 2차전지 급등 기대 주식 해가지고 2030년 2차전지 수요가 16배로 양극재, 음극재 시장이 급성장을 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주요 전방 산업인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차전지 셀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같은 것들, 최후방 산업인 메탈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움직였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조종하면서 지금 조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 기회를 통해서 이 좋은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2차전지 주식은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약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내연기관 중심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면서부터 2030년 전후로 100% 전동화 전략을 제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약 2 내지 3년 내로 2 내지 3년 내로 전기차와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판매가가 비슷해지는 프라이스 페리티 시점이 2 내지 3년 내로 임박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전기차들도 뭐 애플이고 어디고 뭐 다 전기차 생산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면 2030년에 2차 전지 수요는 2.6 테라와트 아워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2018년에 시장 규모가 142 기가와트 아워였기 때문에 약 16배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 수요는 더 커진다고 예상하고 있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규모 확대는 재료 비중이 높은 이 소재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셀 제조 비용 중에서 재료 비중이 60 내지 70% 차지하고요. 그 중에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재료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재료비의 8, 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또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죠. 그리고 리사이클 시장도 아마 크게 성장할 겁니다. 2차 전지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사이클 폐배터리 분야요. 그래서 대규모 2차 전지 수요 증가하면 폐배터리도 급증하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 일정한 에너지 잔여 용량을 갖고 있고 주요 양극재 메탈의 회수율이 90% 후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거는 향후에 제가 또 기업을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벌써 수주잔고가 1000억을 돌파했고 수주잔고가 1000억 돌파했고 뭐 10월부터 220 구매해가지고 굉장히 수주 잔고가 좋고요. 수주도 좋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9월부터 계속 수주를 했고 그래서 이게 4분기부터는 실적 반등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 회사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코인테크는 하반기에 확보된 대형 수주와 향후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른 신규 수주를 대비해서 지난 10월에 시설 투자 결정 공시로 생산 능력을 확대했는데 한 3배 정도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사주 25만 주를 95억 원의 교환사채로 발행했거든요. 이게 아마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좀 조정받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이 회사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 곳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교환사채 발행 자금은 신규 공장 건축 투자대 기존 생산 능력 대비 200%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테크 관계자는 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처분은 자사주 활용 측면에서 시장의 영향을 이게 좀 시장의 이런 부분도 배려한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결정했으며 교환가액은 38,000원이다. 그럼 지금 교환가액이라는 이 38,000원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좀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지금 계속 지금 공장 스마트 공장 자동화
장비 생산 규모를 현재 3배로 늘린다. 그 다음에 증가하는 수주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준공 시기는 22년 3월 말이다. 내년 초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 준공되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또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생산 투자를 이렇게 생산 시설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생산 캐파를 굉장히 확대해 가지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코인테크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330%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작년 대비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냐가 중요하겠잖아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굉장히 2배씩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인테크는 최근에 배터리 소재 업체인 탑머티리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낼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4분기부터 대규모 수주 예상한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더 좋은 앞을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그 주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보면은 34,000원에서 39,000원까지 상향 34,000원에서 39,000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00원이잖아요. 아까 38,000원이 EB 발행 가액이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이상을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전망하는 것도 봐보세요.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47억 원을 예상했고, 영업이익은 843% 급증한 43억 원을 전망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 리포트를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보면은 코인테크 실적 회복 지속이고, 그리고 4분기에 본격 반영 전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번 상승이 슈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35,000원은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845% 상승할 거라고, 회복이 본격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향후에 요게 2021년 4분기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이고 여기는 2022년 예상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2021년 4분기하고 여기 보면은 3분기 이쪽에 보면 여기까지 적자 지속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부터 흑자 전환이고 그것도 845% 늘어나고, 2021년 예상치는 전체는 여기도 거의 1068% 증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 그럼 2021년과 2022년 동기 대비는 그것도 144% 증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180억 원이거든요. 요거는 73억, 70억이고, 그래서 70억에서 180억으로 2014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나고,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보면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 상승했다가 지금 1차 상승하고 눌림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요. 1차 상승하고 눌림 줬는데 이번에 테슬라 좀 조정하고, 그리고 여기 교환사채 발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다음에 쭉쭉쭉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2차전지 계통의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높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조금 일부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뭐 10%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는 차트 그래프고, 여기도 보면은
국내 유사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봐보면요. 코인테크는, 예, 이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년 0.6에서 7.3으로 완전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이번에 이제 발표하겠죠. 4분기가 되면. 그러면 아마 폭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2022년 되면 또 여기서, 어, 그 70억에서 180억으로 2014, 140억 이상 두 배로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배로 뛰는데, 여기 그 보면은 원익 PN이나 신흥 ES, 이거 굉장히 다 좋은 주식들이에요. 이 좋은 주식들을 가보면, 요게, 요거 같은 경우 120억에서 140억으로, 이것도 좋은 건데도 조금 늘잖아요. 조금, 찔끔이잖아요. 여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거의, 요건 좀 줄어들잖아요. 요건 비슷하잖아요. 요것도 조금 늘잖아요. 요거는 두 배 이상, 그, 1.5배, 그러니까는 250%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건 뭐 이런 좋은 주식들보다 이렇게 연 단위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주식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그 이슈에도 엮일 수가 있어요. 2차 전지도 엮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엮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배터리 3사에 다 이 공급을 하고, 중공정, 후공정, 다공정, 공정을 다 공급하고, 자동화 설비 다 공급하고, 그 다음에 탑머트리에서 또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공급하고, 그럼 삼성그룹사 출신의 전문 기술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확장을 하면서 이제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이거를 그 커버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이 토탈 솔루션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그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 지금 뭐 공급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56% 이상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나라는 좁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토탈 솔루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그 프로그램까지 이 턴키로 설계를 설계부터 모든 시설까지 다 공급하기도 하지만, 보면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뭐야, 탑 머트리얼에서 소재, 차세대 양극 소재, 어, LMNO, 그러니까는 망간 비중이 조금 높은 그런 예, 그 배터리를 지금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 쪽도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자회사도 그렇고 포인테크도 그렇고 굉장히 아무튼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지금 차트가 어떤지 한번 보면 되겠죠. 월봉상으로 보면 어, 이 월봉상으로 이 박스권이 있었어요. 이게 1, 2, 3, 한 2년 반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번에 2차 전지 상승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강력한 거래대금이, 지금까지 없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게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테슬라가 좀 조정 중에 있고, 테슬라에서 여기 얼마 이상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얼마야? 1200달러? 어, 원가가 122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팔아먹는 바람에 자사주 처분하는 바람에 이게 악재로 좀 이게 좀 밀렸거든요. 그래도 워낙 좋은 주식이라서 1000달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조정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들도 다 조정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가 좀 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1차 조정을. 그 조정 받은 시점에서 보면은 양봉 크게 나왔던, 월봉이 나왔고, 연봉 크게 상승했던 만큼 거의 내려왔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볼 때 이 기준봉이거든요. 이게 월봉에서도 그 월봉에서도 이 기준봉인데 이 기준봉 거의 가까이 내려와 온 상태에서 이 하락했던 양봉 단봉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음봉을 감싸 안는 이 상승 인태형의 그 조종이 거래대금이 없이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조종에 의해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국인 기관 수급도 최근에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외국인 수급하고. 그래서 이 조종이 자체가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월봉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박스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물속으로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앤세일 구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숲부터 보는 거예요. 월봉 주봉은. 그러면 주봉도 마찬가지지만 주봉도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물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속으로 들어와서 주봉 22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 단기간에 격하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강력한 낙폭 과대에 거래대금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래대금이 확 줄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소외되면서 내려온 거지 이게 뭔가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도 보면 단기간에 종목이 그,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그런 이슈를 타면서 한번 상승했다가 진짜 한번 반등 같은 반등 없이 내려온 거예요. 반등이 한 번도 없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도 없이 내려왔는 가격이 50% 이상을 내려왔습니다. 이 주식, 이렇게 좋은 주식이. 그러면 이런 주식을 지금 사면 되잖아요. 지금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월봉 주봉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122평선과 242평선, 그리고 뭐 482평선, 62평선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조정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죠. 아까 기업은 이미 굉장히 좋다는 게 분석이 돼 있고 그 좋은 주식이 우리한테 멋진 자리까지 갖다 줬기 때문에 이거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겠나. 그리고 전환사채 그러니까는 제가 교환사채가 이제 있는데요. 유일한 지금 여기 내려온 악재라고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세력이 들어왔던 가격보다 지금 내려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세력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 여기서 여기는 일단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기회인 데까지 내려온 거죠. 그게 왜냐면 이런 이제 악재라고 판단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내린 것 같은데 교환사채 발행 이 교환사채 발행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95억이 발행됐는데요. 이제 이게 이게 전환사채가 아니고 교환사채란 말이에요. 교환사채. 그러니까 이 교환사채가 대주주 지분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사채 이자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 이자율, 반기 이자율. 이게 빵이잖아요, 빵. 이자율이 없어요. 이자율이 없다는 거는 그 최대주주의 그 지분을 누군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 그 이자 안 줘도 돼. 나 그냥 네 지분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 밑에 가면 또 교환 가액이 또 중요한데요. 교환 가액이 3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95억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이 38,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38,000원. 38,000원 가격이에요. 38,000원. 거의 꼭대기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 전환 가액 가격이 여기에요. 지금 전환 가액 가격이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해보면 여기가 매물이 다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돈이 다 쌓여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싸게 사는 겁니까? 여기 매물대인데. 그러면 그냥 이 부분에서는 매집하면 이거는 어
그냥 3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저 먹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환가액 요거 보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주식 수로 보면은 주식 총수 대비 이것도 2.64% 밖에 안 돼요. 요 교환사채 그것도. 그리고 이자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뭐 6억이고, 뭐 여기도 6억, 6억,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신한금융 주식회사가 25억, 그리고 여기 한양증권 주식회사가 35억. 여기 이 증권회사들도 제가 분석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뭐야? 누구 이자 안 줘도 돼. 나 그냥 누구 지분 그 이게 뭐야? 블록딜 개념이 교환사채, 아무튼 교환사채도 뭉텅이로 툭 받아먹은 거예요. 이게 상 가격 자체가 그냥 38,000원이에요. 이게 38,000원. 그것도 요때가 11월, 여기 그리고 또 사채 만기일도 2026년 11월 12일까지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거를 했겠습니까? 이거를 2026년이니까 향후 계속 100%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 실적이 100% 상승하기 때문에 얘들은 장기로 이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100%씩 이거를 여기서 팔아먹지 않아도 돼요. 얘들 평균 가격이 38,000원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고가를 깨고 계속 날아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시장이 받아들이는 악재에 의해서 바닥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 바닥이라는 곳에 사면 돼요. 예, 바닥이라는 곳에서부터 조금 불안하면 요 분할 매수로 좀 더 밑으로 좀 더 사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비중은 충분히 뭐 채워도 될 구간인 것 같고, 테슬라가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면 아무튼 여기 쌍바닥 부근이라든지 쌍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지수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지수가 이제 미국도 좀 고점대에 있으니까 조금 지수도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으로 눌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래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눌림이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쟤는 기회라는 거죠. 내려가면. 그래서 내려가면 아마 이게 내려가면 기회가 아닌가. 내려가면 이게 계속 기회일 거라는 거죠. 내려가면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혹시 내려가면 계속 비중을 실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내렸어요. 내리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해요? 나는 그거는 굉장히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손절을 할 때와 손절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손절을 하는 거는 뭐 혹시 뭐 이런 곳에서 진입을 했으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것만 먹으려고 진입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폭을 먹으려고 진입했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하지만 여기 내려와 있는 거를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계속 해야 돼요. 돈을 계속 쓸어 먹으든지 어쩌든 간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어딘가를 바닥을 만들고는 이게 굉장히 큰 스윙을 줄 거기 때문에, 뭐 템베거 뭐 이런 거를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왜냐면은 한 100%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식이. 기간은 제가 모르죠. 세력이 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주식은 충분히 한 100% 이상, 30%, 10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하면 되는 거고요. 추가 매수 지금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도 되는 구간이고, 하락하면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 뭐 요 밑에 구간이 241선도 있고, 뭐 480선도 있고, 여기가 박스권 안에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예,
땅바닥 만들고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한 뭐 20-30% 35,000원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상승하게 되면 뭐 100% 하더라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이 고점대에서 여기도 분할 매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고점대 왔다가 만약에 이걸 돌파를 못하면 이 4만원대를 이 돌파를 못하면 38,000원과 4만원대라는 이 가격을 돌파 못하면 이게 항상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굳이 우리가 이거를 뭐 저 멀리 보면서 여기서 홀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전고점 부분에서는 4만원대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쳐주는 게 맞죠. 쳐주고 그러면 한번 쌍봉 맞고 뭔가 다시 눌림을 주든지 이 저점을 낮춘 구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주식 같은 경우 차트도 보면 2020년이 여기였네요. 여기인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꺼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바닥에 내려와 있는 거 막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잠깐만요.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그냥 이거만 봐도 되겠네요. 이거 여기 제시 리버머의 노트인데 주식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갖고 있어요. 상승 추세하는데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이게 뭐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 해가지고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추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 어떤 뭐 지금 무조건 여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차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추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향 추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정상 추세가 이렇게 제가 꺼놓은 방금 그런 추세고, 그럼 이 주식은 이렇게 조정해서 그 부분까지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 논리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 거니까 지금이 이런 자리가 제가 추세를 꺼놓은 지금 바닥 자리에 이 주식은 이런 추세로가 정상적인 추세라는 거죠. 이게 반짝하는 거는 이게 반짝했다가 다시 정상 추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 추세에서 다시 이런 거를 회복하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걸 캐파를 늘려놨으니까 그 캐파와 수주 실적이 반영되면서 얘가 점점 이 형태를 만들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다림이나 이런 흐름을 전혀 그걸 못 타서 그런데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게 정확하게 자기들이 그걸 예측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파동은 훨씬 커져요. 파동이 지금은 이게 파동이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봐서는 파동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거래대금으로 할 수 있어요.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처음 터졌잖아요. 여기 지금 처음 터진 거래대금 여기잖아요. 지금 처음 터진 거래대금.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아까 내가 그려놓은 이 월봉상에나 주봉상에 그려놓은 이 물속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거래대금이 터진 이곳부터 시작이에요. 이 주식은.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요 밑에는 안 봐도 돼요. 이제 매집을 해놓은 기본 매집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발하려고 매집이 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 매집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결국은 그 교환사채든 어떻게 하든 일단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흔들림이 있고 나서 다시 상승하려고 가격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하겠죠. 이 주식 어,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쌍봉까지 쌍봉 부근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려가지고 가더라도 그냥 들고 쌍봉에서 그래도 챙기는 게 맞겠죠. 챙기고 나면 아마 이런 각도가 형성될 겁니다. 상승 다시 가기. 지금은 최근에는 각도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라인이고 이 주식은 이제 각도가 가파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각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다시 가파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파라지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 성장성이 좋으니까. 그러면 고점도 이렇게 높여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주식이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으로 점점 더 각도를 키워가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했다가 어디 고점 쌍봉을 맞고 바로 가지를 못해요. 이게 쌍봉을 맞든지 추세대를 맞든지 다시 하락하겠죠. 이 하락 추세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장이나 지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좀 더 갈 수도 있고 좀 더 덜 갈 수도 있는 거지. 결국은 이런 추세를 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이게 좀 더 가파를지 이거는 그 재료와 이슈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뉴스 분석해 드렸던 이 재료와 이슈로 이렇게 성장성 실적과 재료 이슈가 터지면서 LFT를 또 붙이든지 뭔가 다른 거를 재료를 붙여가면서 얘가 다음 이 파동들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예. 아무튼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 실적이 반영되면 얘가 이렇게 출렁이든 저렇게 출렁이든 결국은 계속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지점에 와 있다. 굉장히 좋은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수로 쓸어 담으면 일단은 뭐 30% 이상이 기본이고 100% 이상을 줄 수 있는 2차 전지로 가져가기에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세력이 들어왔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테크가 미인주였다는 거죠. 한번 미인주였다는 거예요. 아주 주도주였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2차 파동이 있을 거예요. 2차 파동 2차 3차 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 이제 출발도 안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렇게 좋은 주식이. 그래서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